최대 스포츠 축제 슈퍼볼이 필라델피아 이글스의 우승으로 끝난 가운데 장외전도 화제입니다. 경기장을 찾은 트럼프 대통령은 팝스타 스위프트를 조롱했고 우승에 흥분한 팬들의 난동도 벌어졌습니다. 연방 당국이 이번 달 말까지 LA에서 대대적인 불법 이민자 단속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들랜드 힐스에서 10대 청소년 수백 명이 모인 파티 중 총격 사건이 발생해 10대 소년이 숨지고 5명이 다치는 참극이 벌어졌습니다. 산타모니카 해변에서 살해당한 것으로 보이는 여성의 시신 한 구가 발견됐습니다. 산불 피해 지역을 대상으로 약탈과 절도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들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어제 NFL 결승전 슈퍼볼이 막을 내렸는데요.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슈퍼볼 경기를 찾은 트럼프 대통령은 테일러 스위프트를 향한 뒤끝 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박일중 기자입니다. 미식 축구 결승전인 슈퍼볼 관람을 위해 뉴올리언스까지 날아간 트럼프 미국 대통령. 미국 현직 대통령의 첫 슈퍼볼 관람에 관중들의 함성이 터져나옵니다. 경기를 보러 온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는 필라델피아 이글스의 팬들로부터 야유를 받았습니다. 스위프트의 남자친구가 상대팀 캔자스시티 치프스 소속이기 때문입니다. 이글스가 치프스를 압도하며 우승컵을 차지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스위프트를 조롱했습니다.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스위프트가 야유받는 영상을 올리더니 다른 게시물에선 치프스보다 힘든 밤을 보낸 건 테일러 스위프트라고 썼습니다. 또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와 지지층을 의미하는 마가를 거론하며 마가에겐 용서가 없다고 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자신의 경쟁자였던 해리스 전 부통령을 지지한 데 따른 뒤끝입니다. 경기가 끝난 뒤에도 이글스 팬들은 치프스의 유니폼을 태우며 테일러 스위프트의 비속어를 날렸습니다. 이글스 팬들은 폭죽을 터뜨리며 승리에 환호했지만 It was amazing. It was electric. The Eagles never struggled from start to finish. Great group of guys. I wish them well. 난동도 있었습니다. 시위생 트럭에서 세탁물을 끄집어내 불을 붙였고 2건의 총격으로 2명이 숨졌습니다. 필라델피아 경찰은 여러 사건 사고로 약 50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연방수사당국이 이번 달 말까지 LA에서 대대적인 불법 이민자 단속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범죄연루 불법 체류 이민자에 대한 체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LA 불법 이민자 소탕 작전은 이민세관 단속국 아이스가 주도하지만 단속 규모와 지역이 광범위해 연방수사국 FBI와 마약 단속국 DEA LA 지부 요원들까지 동원될 전망이라고 단속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정부 문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의 목표는 불법 이민자와 강제 추방 명령을 받은 사람들을 체포하는 것으로 LA에서 최대 규모의 단속이 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FBI 대변인은 지난 1월 말부터 여러 연방수사기관이 이민 단속 작전을 지원해왔다고 밝혔고 마약 단속국 LA 지부는 이번 불법 체류 이민자 검거 작전에 지원을 요청받는다면 제공할 수 있는 인력과 자원을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어제도 LA 다운타운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가 열렸습니다. 시위대는 LA 시청 인근 스프링 스트릿을 차단했습니다. LA 경찰국은 다운타운에서 열린 시위를 불법 집회로 선언해 시위대는 어제 오후 1시쯤 LA 경찰본부 앞에서 해산했습니다. 어제 시위로 인한 부상자나 체포된 사람은 없었는데 불법 체류자 단속과 추방 정책에 항의하는 시위는 어제로 7일째 이어졌습니다. 플루턴에서도 트럼프 행정부의 불체자 단속과 추방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가 열렸습니다. 플러튼 시위대는 어제 하버 블루버드와 오렌지 소프 애비뉴 코너에 모여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뉴욕시는 이민자를 보호하는 피난처 도시였지만 최근 뉴욕시장이 단속을 허용하는 듯한 뜻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KBTV 전상희 기자입니다.
최근 시정부 법무팀이 직원들에게 배포한 이민 단속 지침에는 시정부 직원이 연방정부 이민 단속반으로부터 위협을 느끼거나 안전에 대한 두려움을 느낄 경우 이민 단속반을 들여보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또한 지침에선 불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것은 연방 범죄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이 문구는 학교나 병원, 쉘터 등 보호받아야 하는 필수 시설에서도 이민 단속반이 영장 없이 들어갈 수 있도록 허용할 여지를 주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뉴욕시 의회에서 결정한 피난처 도시 지위를 뉴욕시장이 마음대로 완화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 같은 내부 지침이 논란이 되자 시정부는 직원이 연방정부 이민단속반과 물리적 충돌을 빚는 것을 우려한 조치라고 해명했지만 이민단체와 시의회 등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에 협조하는 대신 기소 취하를 얻어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한편 불체자 체포와 관련한 피해 사례도 나오고 있습니다. 뉴저지주 웨스트 뉴욕에 위치한 한 식당은 불체자 급습이 있었다는 거짓 정보가 소셜미디어에 퍼졌고 고객이 80% 줄어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부 한 식당에서도 불체자 급습이 있었다는 확실치 않은 정보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확산됐습니다. CBS 뉴스가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53%, 부정평가는 47%로 집계돼 8년 전 트럼프 대통령이 첫 임기를 시작했을 때 기록한 지지율보다 높은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불체자 추방에 대해서는 59%가 지지하고 41%가 반대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LA 우드랜드 힐스에서 10대 청소년 수백 명이 모인 파티 중 총격 사건이 발생해 10대 소년이 숨지고 5명이 다치는 참극이 벌어졌습니다. 어제 새벽 1시 30분쯤 5900블락 위네트카 애비뉴에 위치한 펜션에서 총격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LA 경찰국에 따르면 당시 현장에는 200명이 넘는 청소년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용의자는 파티 도중 사람들과 언쟁을 벌여 경비원들에 의해 강제로 퇴장당했습니다. 이때 용의자는 밖으로 나서다 갑자기 총을 꺼내 들어 하늘을 향해 몇 발을 쏜 후 사람들에게 총구를 겨누고 무차별 총격을 가했습니다. 총격으로 16살 소년이 현장에서 숨졌고 5명이 부상당해 병원으로 이송됐는데 현재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로 안정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용의자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은 가운데 현재 추적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오늘 산타모니카 해변에서 살해당한 것으로 보이는 여성의 시신 한 구가 발견됐습니다. 산타모니카 경찰국에 따르면 해변 안전요원이 오늘 오전 7시 5분쯤 1500블락 해안가 인근에서 침낭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이 침낭 속에서 얼굴에 구타당한 흔적이 있는 숨진 여성이 들어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여성의 신원은 파악 중으로 경찰은 약 30대 여성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얼굴 타박상 등을 근거로 여성이 살해당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LA 산불 피해 지역을 대상으로 약탈과 절도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들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산불 피해 지역의 빈집들을 노리는 약탈범들. LA 카운티 셰리프국 집계에 따르면 지금까지 60여 명이 체포됐습니다. 산타모니카 경찰국도 산불 발생 이후 일주일간 39명의 약탈범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체포된 용의자들 가운데 LA 카운티 검찰에 의해 중범죄로 기소된 사례는 10건에 불과합니다. 훔친 금품 액수가 $20만 이상인 중절도 용의자, 방화나 다른 중범 혐의가 확인된 범죄자들이고 나머지는 모두 기소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형법상 약탈 범죄에 대한 처벌이 미약하기 때문입니다. It turns out when we pulled open the penal code, we saw that the law of looting was actually underwhelming. We could charge first-degree burglary and get people years of state prison, but the law of looting itself actually only provided for a misdemeanor with a 1-year county jail sentence.
산불 피해 주민들을 2번 울리는 파렴치한 범죄 행위를 차단하고자 당국이 일몰후 야간 통행 금지 조치까지 내렸지만 약탈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노란색 재킷을 입고 소방관을 사칭한 사람이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오레곤에서 온 남녀 한 쌍은 경매에서 구입한 소방차까지 동원해 산불 피해 주택가에 진입했다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Additionally, as the reconstruction begins in the coming months, these parcels will be filled with scarce and in-demand construction materials and tools.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 주의회는 관련 범죄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법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오늘 캘리포니아 주 하원에서 발의된 AB 469 법안은 비상사태가 선포된 재난지역에서 벌어지는 약탈과 절도, 공무원 사칭 등의 행위를 경범에서 중범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We are proud today to announce Assembly Bill 469, bipartisan legislation that will provide law enforcement with better tools to crack down on looting and impersonation of emergency personnel during wildfires and other declared emergencies. So now it's a felony. Now you can go to state prison if you engage in these acts of looting during a state of emergency. 캘리포니아 주 상원도 지난주 하원과 비슷한 내용의 SB 264, 265 법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특히 산불은 물론 지진이나 폭우, 산사태 등 향후 각종 응급 재난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범죄에 대응한다는 점에서 입법 취지가 같습니다. 상하원에서 이미 초당적으로 비슷한 법안이 나온 만큼 향후 조정 과정을 거쳐 빠르게 주지사 서명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오늘 샌 버나디노에서 규모 3.0 이상의 지진이 여러 차례 보고됐습니다. 연방지질조사국에 따르면 첫 번째 지진은 오늘 오전 9시 44분쯤 샌 버나디노에서 북동쪽으로 3마일 떨어진 지점에서 발생했습니다. 지진의 규모는 3.6, 진원의 깊이는 4마일 정도로 보고됐고 4분 후인 9시 48분 같은 진원 곳에서 규모 3.0의 두 번째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연방지질조사국은 이번 지진으로 인명피해는 보고되지 않았고 재산 피해를 확인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남가주 지역에 오는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국립기상청은 남가주 지역에 오는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지난주보다 더 많은 양의 비가 내릴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해안과 밸리에는 2에서 4인치 또는 그 이상으로 예측됐고 산간과 푸틸에는 4에서 8인치 또는 그 이상의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각 지역별 강우량은 LA 한인타운 1.9인치, 사우즈녹스 1.8인치, 산타바바라 2.9인치 등으로 산불 피해 지역을 중심으로 산사태와 진흙사태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산사태 발생 가능성이 가장 우려되는 시기는 13일 목요일 밤으로 예상했습니다. 당국은 주민들이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뉴욕에서 공유 차량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KBTV 주연우 기자입니다. 뉴욕 택시 운전자 연합회가 최근 공유 차량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강도 사건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지난 11월 말부터 이번 달 초까지 브루클린, 퀸즈, 스태튼 아일랜드에서 20건 이상의 휴대전화 강탈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범죄자들이 운전자가 내려주는 동안 휴대전화를 빼앗고 디지털 결제 앱을 통해 돈을 훔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수법의 신흥범죄로 운전자들이 더 이상 현금을 소지하지 않고 80%의 기사들이 전자송금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택시 운전자 연합회는 이에 대한 정보 제공자에게 $2,000의 현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운전자들에게 휴대전화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의심스러운 승객을 볼 시 즉시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KBTV 뉴스 주연우입니다. 미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의 아부 기술이 통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은 본격적인 소통을 추진하고 있지만 전화통화 일정도 못 잡고 있어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예슬 기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선물 받은 사진첩을 보여주는 이시바 일본 총리. 이에 대한 화답으로 이시바 총리는 황금 투구를 제작해 선물했습니다.
이번 미일 정상회담을 통해 일본은 핵 우산을 포함해 미국의 안보 관여 등을 명시적으로 재확인받았습니다. 미국 언론은 이시바 총리가 아부의 예술을 펼쳤다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한미 양국은 트럼프 2기 출범 3주째지만 아직 정상 간 통화 일정도 확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트럼프 대통령의 통화를 요청한 상태라며 미국 사정에 따라 연락이 올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1기 때 총리였던 황교안 권한대행이 10일 만에 통화를 했던 것과 확연히 비교됩니다. 한 여권 관계자는 권한대행의 대행체제 한계라면서 부총리 대행체제는 국회 인준을 받은 총리 대행체제와도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덕수 총리 대행체제라면 더 협상력이 있었을 거란 의미로 해석됩니다. 다만 정부 내부에선 현 상황을 일본과 직접적으로 비교해선 안 된다며 정상외교를 제외한 실무적인 한미협력은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실제로 이번 주 독일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의 첫 만남을 시작으로 고위급 회담도 잇따라 열릴 전망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정상 간 톱다운 방식의 외교를 선호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을 감안할 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KBS 뉴스 현예슬입니다. 중국 시진핑 주석이 오는 5월 러시아의 전승절 행사에 참석할 것으로 보여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 견제에 나서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효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015년 러시아의 전승절 70주년 행사 모습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참석했고 중국과 러시아는 열병식을 사실상 공동 개최하며 새로운 밀월 관계를 과시했습니다. 10년 말인 올해 5월 80주년 행사에 시진핑 주석이 다시 참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Председатель КНР Си Цзиньпин принял приглашение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9 мая в Москве в торжествах по случаю 80-летия победы в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е. 시진핑 주석과 푸틴 대통령은 지난해에만 3차례 직접 만났고 지난달엔 화상회담도 진행했습니다. 트럼프 취임 직후였던 만큼 미국의 압박에 연대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됐습니다. 以中俄关系的稳定性和坚韧性应对外部环境的不确定性。 Мы выстраиваем наши связи на основе дружбы, обоюдного доверия и поддержки, равноправия и взаимной выгоды. 중국은 그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도 기계적인 중립 입장을 취해왔지만 미국과의 대결 구도 속에 러시아를 더 가까이 묶어두려는 걸로 풀이됩니다. 러시아의 전승절 행사에는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도 초청받았습니다. 북한군이 열병식에 참여하는 방안까지 논의 중입니다. 김정은 위원장까지 러시아 전승절에 참석하면 북중러가 협력하는 구조가 더 강화될 수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김효신입니다. 트레이더조가 공급 부족으로 계란 구매 수량에 제한을 두기로 결정했습니다. 트레이더조는 전국 모든 매장에서 계란 구매를 고객당 하루에 12개로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계란의 공급이 부족한 이유는 전국에서 조류 독감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으로 조류가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그 동물을 살처분하고 계란을 폐기 처분해야 합니다. 연방농무부는 더 많은 농장에서 조류 독감이 발생하고 있어 올해 계란 가격이 최대 20%까지 오를 것으로 예측한 바 있습니다. 한편 와플하우스와 같은 레스토랑은 계란의 공급 부족으로 인해 계란이 들어간 메뉴에 50센트의 추가 요금을 부과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 국적사 대한항공이 2025년 올해의 항공상을 수상했습니다. 대한항공은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호주 항공, 여행 전문 매체 에어라인 레이팅스가 선정한 2025년 올해의 항공사상을 수상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한항공은 세계 최고의 이코노미 클래스 항공사에서 1위에 올랐고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항공사 탑 25에서 8위에 선정됐습니다. 에어라인 레이팅스가 주관한 이번 시상은 전 세계 350여 개 항공사의 안전 등급, 승객 평가, 운영 우수성, 중대 사건 사고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 매년 우수한 항공사를 선정해 발표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1센트 동전의 주조를 중단하라고 재무부 장관에게 지시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어젯밤 트루스 소셜에 재무장관에게 1센트 동전 주조를 중단할 것을 지시했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1센트 동전을 만들기 위해 2센트를 들여왔다며 이는 정말 낭비라고 말했습니다. 조폐국은 지난해 9월 마감된 2024년 회계연도에 거의 32억 개의 1센트 동전을 주조해 8,530만 달러의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동전의 크기와 금속의 함량 등 통화의 사양은 미 의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으로 미국은 지난 1857년 의회 결정에 따라 0.5센트 동전을 없앤 바 있습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